안녕하세요, 주가방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테마주 없이 코스피가 719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36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2200개 종목 중에서 약 80%에 해당하는 1755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인이 3229억, 그 다음에 기관이 2356억 으로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7거래일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3%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이렇게 급락할 당시에는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증시가 여기 38%까지 상승을 해버렸고요. 여기서 다시 떨어지면 물량을 본격적으로 좀 받으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3거래일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급등을 하면서 50%대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서서히 붉어지고 있는 글로벌 국가들의 고용절벽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2차 바닥을 만들 때가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여기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시아 증시는 중국 경제 성장률 지표 악재로 급락했으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에 서울과 도쿄가 3% 급등했다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활동 재개와 코로나19 치료제 소식에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 지표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표는 미국의 산업 생산 지표인데요. 전에 0.5%에서 마이너스 5.4%까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의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 지수도 보시면 전에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87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표시도 보시면 기준치 이하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 정도의 경제 지표면 증시가 급락하고도 남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실업률도 보시면 거의 2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 다음 주에는 또다시 2000만 건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보면 현재 160만 명이 일시 휴직 중이고요. 이 160만 명이 다시 자기의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기사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급락했다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8%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은 마이너스 5.9%, 일본은 마이너스 5.2%,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로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발표치들은 글로벌 시장을 급락시키고도 남을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까지 합세를 해서 이 바닥 대비 이 74%까지 훌쩍 넘기는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오늘 내일 고점일 것 같아서 섣불리 매수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상 밖으로 급등하는 증시에 역행할 수도 없고 참 대응하기 쉽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글로벌 경기 불황의 실체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감에 묻혀서 이 증시 반등을 견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쌍바닥을 만들러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일단 과거 글로벌 악재 때를 보시면 여기 2007년 미국의 모기지론으로 한번 증시가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한 번 더 증시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보시면 하락하다가 반등에 나왔고요. 하락하다가 반등에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급락에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보나치 비율로 한번 보면은요, 지금 여기가 50%입니다. 그래서 하락폭 대비 상승폭이 50%까지 올라왔었고요. 이렇게 50%까지 반등을 하면 보통 이론상 첫 저점과 거의 비슷한 저점을 다시 만들고 반등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 바닥 대비해서 여기가 62%인데요.
만약에 여기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1차로 만들었던 이 바닥까지 조정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보통 바닥 대비 여기가 24%입니다. 여기서 반등이 들어오면 이 고점을 뚫고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바닥 대비 62% 이상 반등이 나오면 첫 번째 바닥보다는 높게 2차 바닥을 형성을 해서 상승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2011년 유럽발 위기도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11년 8월입니다. 이날 유럽발 위기가 불거지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여기도 피보나치 비율로 한번 보시면 여기 하락폭 대비 지금 여기가 38%인데요. 이 38%에서 걸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자, 50%까지 못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전 저점을 좀 더 붕괴시키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후로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 유럽발 위기 때도 보시면 1차 저점을 찍고 상당히 많은 급등과 상당히 많은 급락을 보이기는 했지만 크게 보시면 결국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증시도 보시면 이렇게 급락 후에 급반등만 나오고 2차 조정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를 보시면 국내 증시는 급락 후에 급반등은 보였지만 아직 2차 조정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여기가 50%입니다. 반등이 50% 이상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전에 찍었던 이 저점까지는 2차 조정 시에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바닥 대비 여기 24%, 이 24% 가격대가 1600에서 165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1600에서 1650에서는 2차 바닥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 1850포인트 여기서부터 고버스를 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오늘 거의 한 마이너스 7%대까지 고버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대에서 추매를 한 상황인데요. 사실 여기에서 특별한 매매 기법은 없습니다. 그냥 국내 증시가 5%대 상승을 하면 저는 고버스를 그냥 무조건 추매하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 매매는 지금 증시의 고점이 오늘 내일 하고 있기 때문에 들고 가는 매매는 솔직히 불안하고요. 그냥 당일 아니면 그냥 종가 매매 위주로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버스는 그냥 해지 기능으로만 매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종목 선택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고버스를 조금씩 사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향후 시장의 흐름도 보시면은요, 지금 코로나19 개발 기대감하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이 반대로는 글로벌 경기 불황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19만 해결이 되고 그 다음 후속책으로 경기 부양책만 있다면 깊은 하락 없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데요. 사실 이 양지 뒤에는 이 불황에 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증시는 반드시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 놓으시면 큰 수익은 못 내더라도 최소한 본전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증시가 계속 상승할 때마다 기준을 잡으시고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 증시가 5% 상승할 때마다 고버스의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 안 하고요. 그냥 매수로 대응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또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게 또 증시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수익이 아닌 적은 수익을 쫓는다면 충분히 이런 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